자, 여기 보면 정책학의 기초에서 나왔는데 정책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이유로 적당치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요. 보통 이제 정책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정책학의 학문적인 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은 1960년대 후반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1960년대 후반이라는 것은 미국이 격동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미국 사회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들이 야기되니까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그 수단으로 정책, 이걸 강조하게 돼요. 그래서 정책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이유로 적당치 않은 거. 1번 후기 행태주의 후퇴. 그 다음에 두 번째, 처방적 지식의 요구. 세 번째는 행정의 전문화와 정책 결정 역할의 담당. 네 번째는 시장 실패와 정부 개입.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러분들, 바로 이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수단으로 인식되고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서 1930년대부터 이게 이제 활용됐죠. 그때 이제 대공황이 발생한 것이 바로 시장 실패였고, 그 시장 실패 해결을 위한 정부 개입의 수단으로 정책이라는 걸 인식했잖아요. 근데 엄밀하게 보면 1번 문제는 좀 문제 자체가 좀 약간 구성면에 있어서 좀 약간 언밸런스입니다. 근데요, 여기서는 후기 행태주의 후퇴가 아니라 후기 행태주의 대두 이렇게 표현해야 적절해요. 후기 행태주의 대두. 근데 4번, 이게 이제 4번도 이게 이제 연결이 좀 애매한 게 이 정책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건 1960년대 후반이란 말이죠. 근데 시장 실패와 정부 개입은 1930년대 논리잖아. 그래서 4번도 약간 거리는 있어요. 자,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 자, 2번에 보면 라스웰의 정책 지향의 내용에 대한 설명에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이제 사회 문제를 정책 문제로 이렇게 인식하는, 사회 문제를 정책 문제로, 이것을 정책 의제 설정, 정책 의제 설정. 그 다음에 정책 의제 설정이 이루어지면 정책 목표가 이제 수립되겠죠. 그럼 이제 목표가 수립되면 이 목표 달성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 분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정책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이제 정책에 대한 집행, 그 다음에 정책 평가,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피드백돼서 이렇게 환류되는 이런 과정이 지금 여기 표현하고 있는 정책 과정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 내용들이.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정책 의제 설정, 그 다음에 정책 결정, 정책 집행, 이 세 가지, 정책 의제 설정, 정책 결정, 정책 집행, 이 세 가지는 정책 과정에 관한 지식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정책 과정에 관한 지식들. 그 다음에 정책 분석하고 그 다음에 정책의 평가. 이것은 정책 과정에 필요한 지식. 오케이? 정책 분석하고 정책 평가는 정책 과정에 필요한 지식. 이 두 가지는. 그 다음에 정책 의제 설정, 정책 결정, 정책 집행은 정책 과정에 관한 지식. 이렇게 구분해요. 각각. 그러면 여러분들 정책 과정에 관한 지식은요, 경험적이면 실증적인 성격을 나타내요. 오케이? 경험적, 실증적 성격이. 그리고 정책 과정에 필요한 지식은요, 정책 분석이나 정책 평가 이런 부분은 규범적이고 처방적인 거예요. 성격 자체가. 자, 그러면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라스웰의 정책 지향의 내용의 설명에서 가장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나왔는데, 1번. 정책학은 사회 문제 해결을 지향해야 한다. 맞죠? 2번, 정책 과정에 관한 지식은 규범적이고 처방적 지식을 의미한다. 방금 얘기했어요. 규범적이고 처방적인 것은 정책 과정에
필요한 지식이 규범적이고 처방적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정책 과정에 관한 지식은 경험적이고 실증적이다. 응? 3번 정책적인 의사결정을 사회적 과정의 부분에 해당한다고 본다. 4번 다양한 연구 방법의 사용을 장려하고 있다. 각각. 자, 우측에 3번 보겠습니다. 2번의 정답은 2번이 틀렸네요. 자, 3번. 살라몬이 제시한 정책 수단을 이용해서 직접적 수단으로만 묶인 거. 직접성의 정도가 높다. 또 직접성의 정도가 낮다. 이렇게 비교할 수 있지? 근데 직접성의 정도가 낮은 거 얘기했어. 얘가 뭐가 나왔어? 사조 바보. 직접성의 정도가 낮아. 어떤 것들이야? 사회적 규제. 그 다음에 조세 지출. 조세 지출이 뭐라고 그랬어? 조세 감면. 그 다음에 바우처. 보조금. 자, 기억해두세요. 그러면 기업의 조세 지출은 조세 감면에 관한 거니까 직접성의 정도가 낮은 겁니다. 경제적 규제는요, 직접성의 정도가 높아요. 정부가 소비하는 건 직접 정부가 소비하는 거기 때문에 직접성의 정도가 높은 거죠. 사회적 규제는 낮고, 그 다음에 공기업을 통해서 공급하는 거 직접성의 정도가 높은 겁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은 직접성의 정도가 낮다. 응? 이렇게 비교할 수 있어요. 자, 아무튼 이거 기억해 두세요. 네 가지. 직접성의 정도가 낮은 것들. 자, 그 다음에 우측 5번으로 넘어와서 정책 유형의 설명에서 가장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로이는 정책 유형에 따라 정책 결정 및 집행관이 달라진다고 보고 그 정책 유형에 따라서 정책 관계가 달라질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그러면 로이가 제시하는 정책 유형에는 네 가지죠. 분배, 그 다음에 규제, 그 다음에 재분배, 그 다음에 구성정책 이렇게 구분됩니다. 각각 분배, 규제, 그 다음에 재분배, 구성정책 이렇게. 그러면 그 정책의 유형에 따라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이 달라지고 정책 유형에 따라서 정책 관계가 달라질 것으로 가정한다. 오케이? 2번 로이는 정책 유형을 이렇게 배분, 분배정책과 구성정책, 규제, 재분배정책으로 구분했는데 구분의 기준이 되는 것은 강제력의 행사 방법하고 비용의 부담 주체에 해당한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자, 10번 문제 해설 보겠습니다. 10번 문제 해설. 우측에 로이의 정책 유형 박스로 구분해놨죠? 자, 거기 보시면 강제력의 적용 대상이 개인의 행위냐 아니면 행위의 환경이냐, 그 다음에 강제력의 행사 방법이 직접적이냐 간접적이냐에 따라서 네 가지로 구분했어요. 예를 들어서 강제력의 적용 대상이 개인의 행위인 경우, 그리고 강제력이 간접적인 경우는 분배 정책입니다. 그래서 19세기에 이제 토지 정책 같은 경우는 토지 분배를 해주는 거잖아, 개개인들에게. 19세기에는 토지 정책이란 개개인들에게 토지를 분배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개인의 행위라고 표현할 수 있고 적용 대상이, 그리고 직접적이 아니라 간접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우측에 보면 구성정책이 나왔는데 구성정책은 강제력의 적용 대상이 행위의 환경이고 그 다음에 강제력은 간접적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번에 얼마 전에 여러분들 그 선거법 개정이 됐죠? 선거법 개정이 되고 또 선거구에 대한 조정이 이제 조만간에 이루어질 텐데, 자, 인구가 굉장히 많이 변동이 됐어요. 인구 변동이 많이 이루어졌단 말이야. 그래서 뭐 세종시 같은 경우 새로 인구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세종시 같은 경우에. 그리고 뭐 다른 시골 같은데 이런 데는 인구가 또 많이 감소했고, 그러면 이런 여건에 따라서 이런 환경 변화에 따라 선거구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죠. 그게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행위의 환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성정책의 대표적인 것이 선거구 조정 이런 거 아니에요? 또 정보기관을 새로 신설을 합니다. 정보기관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예전에 중소기업청이었었는데 지금 이번에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을 했어요. 청에서 부로. 왜? 그런 부분이 새롭게 중요한 부분이 됐다는 거죠. 이렇게 행위와 환경이 변화하니까 그에 따라 새로운 정보기구를 분석하거나 선거구를 조정하거나 이렇게 한단 말이야. 아셨어요? 구성정책. 오케이? 근데 이런 경우도 규제는 간접적이라고 봐야죠. 아니,
강제력의 행사 방법이 간접적이다. 그 말이야. 오케이? 정보에 있어. 그 다음에 그 밑에 규제정책이 있는데 규제정책의 대표적인 것은 이제 과대 광고의 규제 이런 것들이고 이런 것도 있죠. 예를 들어서 개별 기업에 대한 규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개인의 행위에 대해서 규제를 가하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개별 기업의 규제를 하는 것은 곧 개인의 행위에 대한 규제다 이렇게 인식한다는 겁니다. 응? 그리고 이건 강제력이 직접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 그 다음에 잼배정책을 보세요. 자, 빈부격차가 확대되니까 그 빈부격차를 조정할 필요가 있죠. 특히 서울의 집값 마구마구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걸 막아야 되니까 보유세를 강화시킵니다. 보유세를. 그러니까 재산세 외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니까 보유세를 더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이러한 내용들이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잼배정책에 관한 것이죠. 집값이 자꾸 올라가고 그것에 따라서 집을 가진 사람하고 가지지 못한 사람 사이에 부의 격차가 발생하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거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행위의 환경이라는 얘기야. 그리고 이런 경우 직접적이잖아. 잼배정책 이해됩니까? 자, 이런 특징들을 전제로 해서 네 가지 정책 유형을 구분했다 그 말이야. 분배, 구성, 규제, 잼배정책 네 가지로. 자, 그럼 아예 10번 문제를 풀어버립시다. 설명을 했으니까. 로이는 강제력의 행사 방법과 강제력의 적용 영역에 따라서 정책을 A, B, C, D 이렇게 유형화하고 정책 유형별 특징과 사례를 제시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야. 자, 그렇다면 A, B, C, D에 들어갈 거 빨리 써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설명을 했으니까. A, B, C, D에 들어가는 거. A는 분배죠. B는 구성. C는 규제. D는 잼배. 이런 순서예요. 분구, 규제입니다. 분구, 규제예요. 순서가. 자, 1번. A에서는, 분배정책에서는 정책 내용이 세부 단위로 쉽게 구분되고 각 단위는 다른 단위와 별개로 처리될 수 있다. 여러분들, 분배정책의 대표적인 것은 지금 SOC 건설 같은 게 대표적이잖아요. 바로 이러한 SOC와 같은 이런 부분들, 도로를 건설한다, 고속도로 건설한다. 세부 단위로 쉽게 구분되지 않습니까? 전부 다.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세종시에서 청주시까지 고속도로 건설한다는 거야. 그거 전부 다 이렇게 구간별로 나눠서 사업이 진행되잖아요. 세부 단위로 쉽게 구분이 됩니다. 오케이? 이런 부분들이. 네? 마이크 소리 안 나요? 이거 혹시 마이크 떨어뜨리지 않았나? 그런 적 없어? 이 마이크가 떨어지면요, 이게 접촉 불량이 이루어지니까 그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해요. 잠깐만 내가 가서 밑에 가서 마이크